나이 든 사람들은 보기에 작아서 좀 작고. 네.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해서 딱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어머님은 마칸 좀 마칸하고 마칸의 오너시잖아요. 마칸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비교할 만한 차는 아닌데. 성격이 많이 다르죠. 네. 마칸은 워낙 스포츠성이 좀 좋아. 스포츠도 좋은데 요 정도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야라는 느낌이고.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마칸은? 승차감 얘가 훨씬 부드럽죠. 부들부들하죠 얘는. 그 다음에 스포츠성은 뭐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반 스텝에서 한 스텝. 반 스텝에서 한 스텝? 네. 그거 한 스텝이라고 봐야 되겠네. 마칸은 여러분들이 그 Q5하고 완전히 달라요. Q5하고 이게 같이 저도 한 달 대여 했었는데 네네. 살려고. 근데 뒷좌석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포기를 문제예요. 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마칸을 타보고 실망을 해서 볼보 XC90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마칸 그 디젤 보셨던 그거. 그러고 나더니 고모님이 사시네? 아, 참나. 근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스포츠성이 아,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포르쉐는 확실히 이게 마칸은 말하자면 포르쉐에서 나가 있어 변종이거든. 그렇죠. 이것도 포르쉐야 하는 건데. 그래서 맛이 간다고 막. 그러니까 막간 포르쉐라 해서 막간이야. 그런데 막간 정도가 그 정도야. 좋아요. 이게 내연 자동차의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칸 진짜 괜찮거든. 근데 그게 마칸이 좀 승차감이 딱딱해. 불편해요. 오래 타고 있다 보면 장거리 여행할 때 불편. 그 뒷좌석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제 승차감은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한 스텝을 얘기했다라는 건 괜찮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칸도 보면은 마세라티처럼 욕 많이 먹는 차거든. 맞아요. 왜 Q5 가다가 가격만 높여는 그런 차 아니야. 그러니까요. 마칸 진짜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얘도 한 40대 50대가 보기에는 에이 뭐 좀 자꾸 좀 저런 것 그냥 GV80 아니면 뭐 X5 뭐 이렇게. 그 뒷좌석 등받이가 이렇게 저게 되나요? 리클라이닝? 네, 리클라이닝? 됩니다. 아 그게 마칸이 제일 불편하게 그거거든. 안 돼. 안 돼. 이번에 풀체인지 나온 건 되나? 뒷좌석이 너무 꼿꼿하기도 하고 뒤도 안 되고 좁기도 무릎 하고. 공간도 엄청 작고. 뒷좌석 아주 많이 제껴졌다 할 정도로. 그게 진짜. 그 30대 초반 분들이 꽂히면 이거 20대 후반에서 네. 현 PD도 여기 보니까 꽂히지. 제가 SUV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 770을 사는 이걸 사겠다 싶더라고요. 그지? 네. 이 꽂힌다고. 그러니까 30대 40대까지 초반, 그러니까 3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도 최대한 그 연령대에 꽂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무리해서 살까봐. 집안이 잘 살아서 뭐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할부로 어렵게 사실까봐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고요. 뭐 여건 되셔가지고 뭐 연봉 뭐 1억 이상 받으시고 뭐 유지비 뭐 생활 뭐 나가야 될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셔가지고 한 7, 8년 사시고 그러고 나서 전기차 시장 무르익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렁크는 좀 좁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오너들이 그래서 좋은 거고 짐 많이 안 싣고 다니니까. 자녀 어렸을 때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충분히 타고. 지금 뭐 뒤도 괜찮은데? 네네. 현대가 작정하고서 젊은 오너들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차니까 이걸로 전기차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볼 것도 같다 나는. 내연차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은 큰 차 좋아하시니까 GV80 전기차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GV80 디자인을 싫어해요. 디자인이 좀 이상해. 뒤가 앞하고 뒤가 좀 조화롭지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조화롭더라고. 이거는 괜찮아요. 얘가 별명이 조선 마칸이라며. 조선의 마칸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니까. 휠 베이스는 얘가 더 긴 것 같고. 근데 왜 자꾸 조선이라 그래? 대한민국의 마칸이라 그러지. 뭐 할 때마다 뭐 그런 조선과 반도를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여기서. 반도의 마칸이?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에서 현대 기아차의 상품성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도 녹여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서 내연차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그 레가시가 없어진 상황에서 둘 다 똑같이 요이 땅 한다, 출발한다. 그러면 얘의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엔트리급의 GV70의 그렇게 만듦새가 상당히 신경 쓴 게 보이는 게 G70 때는
차가 좁고 다 허접해 보이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가장 막내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듦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 도어 포켓 안쪽도 만져보는데 도어 포켓 안쪽도 좋은 플라스틱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런 마감 안쪽에도 마감이 들어가 있어. 보통은 한꺼풀로 해서 네네. 안쪽은 그냥 플라스틱 안면이 생면이잖아. 근데 얘는 양면으로 지금 앞뒤로 마감을 한 거예요 지금. 앞쪽은 우레탄이고 뒤쪽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코팅을 잘 해놨고 그 위쪽에 밴드가 있어. 이거 빛 나오는 거죠. 네, 조명 나오게 이걸 다 집어넣은 거야. 밴드 조명 밴드를 넣었어. 그 다음에 도어 트림도 이 몰딩을 딱 다 둘러놓고 마감이 예사롭지는 않아요. 네.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기차로 넘어가서 이제 브랜드가 공동으로 출발을 해서 얘가 레인지, 충전 속도, 그 다음에 내구성, 뭐 물리적인 속도 다 향상해서 이렇게 마감도 좋아지고 옵션도 좋아지고 가격까지 저렴해져 버리면 안 살 그땐 이유가 없죠. 안 살 이유가 없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지. 지금 벌써부터 왜 뭐 나오시다 이게 현상을 보면 그 다음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왜 유망주 보면은 요 정도 나이에 요 정도면은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기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듯이 지금 그런 것들이 조짐들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지문 인식으로 시동 거는 저런 기능도 과감하게 먼저 하고. 키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현대는 내연 자동차들은 이런 게 페이세이프라는 거. 두 개를 같이 놓잖아.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 신생 업체는 이거 하나만 하나만 넣는다? 넣어. 안 되면 이제 계속 지문이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돈 세는 이내고 요즘은 돈 기계로 세지만 옛날에는 그걸로 하니까 지문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사람, 바벨 쥐는 사람들도 보면 지문 잘 없어지. 나도 한참 예전에 운동할 때는 손이 지금도 이제 못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 지문도 막 없어지고 그랬었다고. 근데 인식을 못해. 안 되는 거야. 안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눈병이 났어. 그러니까 이런 버튼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페이스세이프라는 거지. 기계 장치 또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승차감은 좋네. 21인치. 승차감 좋아요 진짜. 21인치를 고려하면 고려할 때. 더군다나 그러니까 19에서 20 정도 달면 야 차 정말 부들부들하다 뭐 이런 느낌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차 부들부들하다라는 느낌에 비하면 롤이 이제 없는 편이고. 네. 파노라마 썬루프도 크대. 네. 2002년 월드컵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TV 하면 다 브라비아, 소니. 소리. 우리도 브라비아 55인치 있었어요. 그걸 얼마 주고 샀더라? 900만 원인가? 800만 원? 웬만큼 사는 집 가면은 뭐 다 전자제품은 일제. 그 다음에 냉장고는 제네럴 못했어. 아니 제네럴 못했어. 거기서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죄송합니다. GM이 냉장고도 만들었었거든요. GE 딱 붙어 있으면 이제 뭐 맞아. 네. 거기에 이제 얼음도 나오고. 그렇지. 그러다가 2002년도를 기점으로 TV가 TV. 이제 삼성에서. 소니를 치워내고 삼성 LG. 그러다가 냉장고 다 이제는 가전이 국산이 돼버렸어. 해외 나가도 대한민국 가전 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동차가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라이프를 위해서 국산차를 산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특히 그 스포츠성, 극강의 동력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무조건 AMG 아니면 MEB이야. 아니면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 위의 영역이고 과시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포르쉐까지가 이제 공학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끝판. 전문직 종사자들, 특히 의사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편의사나 포르쉐를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그 수학 좋아했던 사람들이 포르쉐 그 공학에 매료가 되거든. 그래서 꼭 포르쉐를 거쳐간다고. 그리고 포르쉐 RR이 쉽게 말하면 진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찐따 같은 포맷 자체는 엉망인 거죠.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서 극강의 스포츠를 구현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딛고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래 인류는 결정을 딛고 최고가 됐을 때 더 매력적인 거야. 그 마이크 페블스가 장애가 있었대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켰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더 거기에 매료가 되는데 포르쉐가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엄청난 최고의 완벽한 포맷인 박스터가 크질 못하잖아. 이놈의 911 때문에. 그러니까 그 911을 죽이면 안 되니까. 사실 박스터에 한 600마력, 700마력 실어놓고 그럼 슈퍼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그게 슈퍼가 되는 거야. 사실 꼭 저 911 918 엔진을 갖다 넣어도 20마력 떨어뜨려 갖고 넣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 하이퍼카 928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그게 포르쉐 박스터의 그렇지. 슈퍼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 가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500마력만 박스터에다 실어놓으면 911은 이제 감당 못하는. 완전히 하극상도 그런 하극상이 없는 거지. 야 정말 그 911 때문에 포르쉐가 도산 직전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게 박스터거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페르난도 포르쉐 박사가 비틀의 레이아웃을 버리고 박스터부터 911을 딱 만들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그러면 세상이 세상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포르쉐가 달라졌겠죠. 911 영역은 완전히 없어졌겠죠. 포르쉐뿐만 아니라 슈퍼카를 다 지배했을 거야. 그 정도의 공학 성능에 그러니까. 리더십에 완벽하게 전후 밸런스까지 맞는. 또 이게 미드십 중에서도 가장 무게 배분이 좋거든 박스터가. 엄청난 차가 나왔을 텐데 아깝죠. 초창기 박스터는 911 상품성 해치지 않으려고 엔진을 굉장히 허접하게 넣거든. 1900cc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제레미가 박스터 리뷰할 때 그랬잖아요. 인생 꼬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박스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걸 그렇죠. 말하는 거지. 인생이 완전히 꼬이면 살 수도 없어. 그렇죠.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멍소리를 했죠. GV70 여러분들이 상품성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명품이냐 아니냐, 이게 뭐 명품이에요 제네시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 명품인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직 명품 반열에 완전히 오르지는 못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가격 메르세데스 벤츠 한 2천만 원 띄고 X3 한 1,000만 원 띄고 감안을 해도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본다. 상품성은 괜찮다고 본다 라고 보여지고요. X3에 비해서는 디렉셔널 리스폰스 부분에서, 회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반 스텝까지는 아닌데 반 스텝 약간 덜하게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차를 잘 하시는 분은 느껴지는 정도. 그렇죠. 마칸에 비해서는 뭐 반 스텝에서 한 스텝 확실히 차이 납니다. 마칸에 비해서. 마칸은 뭐 X3도 사실 버거운 영역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GLC로 넘어가게 되면 GLC의 특징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GLC의 주행감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GLC보다 난 건 약간 X3의 초반의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향점은 X3인데 본질적인 맛은 GLC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차감이 그 세 모델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승차감은. 근데 이 휠을 19인치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 21인치는 약간 튀는 맛이 있으니까 19인치 하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점을. 지금은 나은가? 아닌가? 좀 애매하긴 해요, 21인치 이 휠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19인치로 바꿔놓으면 확실히 나을 것 같아. 그냥 프리뷰 서스펜션 꼭 넣으세요. 프리뷰는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피 캘리퍼 꼭 넣으시고요. 이게 공차 중량이 있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파 좋기는 한데요, 2.5는 그냥 천연 가죽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5,200만원 선, 5,300 넘기지 않은 선에서 만약 하게 되면 가성비 면에서 후회 안 하실 것 같고, 3.5 사실 분들은 난 6,000, 한 2, 300까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6,800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할부로 사지 마세요. 어렵게 사지 마시고, 여유 있으시면은 좀 할부로 사시더라도 예산 충분하셔서 주거라든지 그 외에 뭐 대출 받은 거 없으시고, 뭐 그 정도로 해서 내가 연봉 얼마니까 요 정도 지출해도 나중에 문제 생겨서 뭐 금융 자산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할부로 뭐 사시거나 리스로 사셔도 되는데, 딱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사실 만한 그 차는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투싼 좀 더 저렴한 차로 만족하시면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전기차나 그 외에 진보된 새로운 형식의 차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GV70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차다. 네. 현대 제네시스의 상품성, 마감, 가격 대비 구성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그 상품성에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 네. 그게 굉장히 빨라요. 네. 제네시스가 동자 브랜드로 출범을 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 저 제네시스 G80 제주도 가서 시승할 때만 해도 그때 제네시스가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 달라 지금.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또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빠르게. 그러니까 현대의 지금 품질 향상 속도가 이게 이제 초기 품질, 뭐 장기적인 품질이나 뭐 5년 지난 건 우린 모르죠 아직. 그건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상품성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건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초반 상품성은 진짜 놀랄 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니까 전기차 시대에 어느 정도 상품성과 가성비를 보여줄까 기대가 되는 거지. 가능성이 보이는. 예뻐요. 세 사람의 느낌은 저는 뭐 이런 요 정도 사이즈에 별 관심이 없어요. 원래 관심이 없어요. 여러 종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괜찮은 정도. 고모님은? 저는 마칸 없었으면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막가면 막가면 타이칸? 생각해봐야지. 아니 타이칸은 저는 별로. 현 PD는? 저는 SUV에 관심이 없는데 이거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요. 그거 봐. 막 이러지. 살살 입질이 오지? 살살 이런 데니까. SUV 좀 싫은데 SUV를 싫어하는데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상품성 구성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현대 상품 기획자들의 능력치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걸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냉정한 시각으로. 2천만 원 더 주고 GLC를 샀는데 결코 얘보다 와 좋구나 할 생각은 안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슴 속에 내가 삼각별 배지를 달고 있어. 그 자부심에 2천만 원을 쓰는 거지. 그렇지. 그냥 딱 품질 대 품질로만 딱 놓고 보면 2천만 원까지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메르스 BMW X3는 출력이 문제 184.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것도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이고 184마력을 낼 데가 어딨어? 막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실 그렇긴 해. 도시에서 183마력을 낼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우리가 뭐 저 지갑에 뭐 돈 가지고 다니는 게 꼭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나요? 든든하잖아요. 내적인 뭐 스펙에서 주는 만족감도 있고 한데 250마력이랑 180마력 그 차이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감성을 더해서 또이 해줄 수도 있겠는데 305마력이잖아. 그래 그 차이가 좀 큰 거죠. 이건 좀 크지. 저희가 항상 칭찬하는 그 ZF 8단 미션의 그 맛까지 더 해줘도 그 갭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50마력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100마력부터는 머리가 좀 복잡해져. 30i가 딱 좋은데 그거를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단종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워요. 또 요 정도 덩치면 한 200 중반은 돼야 돼. 그러니까. 250마력 정도. 그래서 한번 밟을 때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 40에서 80 와 하고 나가는 맛이 얼마나 돼. 추월 가속을 해야 되는데 악셀을 발만 누르고 씩 나갈 때 그 기분하고 힘을 쥐어 짜야 돼. 5000rpm 막 풀악셀 해서 겨우겨우 나갈 때 그 기분은 다른 거거든. 카메라 꺼졌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라네. 네. 카메라도 못 견디네. 우리 세 교수님을 카메라가 못 견뎌. 카메라 넘어져. 브루투스 넘어져가 아니라 카메라 넘어져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마치러 가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